부모님은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일단 먼저 서운한 마음이 들 겁니다. 요즘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봤는데요. 저거 누가 데려가나 했더니 드디어 데려가네.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마음으로는 시원섭섭하실 겁니다. 또한 결혼해서 잘 살려나 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클 텐데요. 처음 관계 맺는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과 이질적인 문화에 잘 적응해서 살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딸, 우리 아들 혹시나 저쪽에서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까지 기쁜 마음보다 서운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만 하지 절대 결혼하는 자식들에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니까 내가 내 자식 더 잘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조언도 해주고, 잘못하면 쫓아가서 대신 혼내주고 싶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인생이니 마음으로 잘 살기를 응원해 주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해주실 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 게 있다면 도와주고, 결혼식장에 예복 입고 앉아주고 축하해 주는 것까지가 할 일의 끝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사랑해서 도와준다고 한 발만 더 나가셔도 절대 자식들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는 정말 내 자식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 독립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떠나보내 주셔야 됩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하는 딸한테 친정엄마가 했던 얘기인데요. 딸아, 1년을 살면 3년이 사라진다. 3년을 살면 10년이 사라진다. 그리고 10년 같이 살면 그 사람이 불쌍해서 산단다. 이렇게 말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어도 자신들이 살아본 경험으로 자식에게 도움이 되라고 해주는 말일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어도 자식에게 조언해줄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하는 딸을 앉혀놓고 남편 밥 잘해주고 시부모님 공경하고 너는 앞으로 그 집 귀신이니까 친정집은 오지 마라. 이것은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럴 분들은 이제 없으시겠지만 그런 것은 가르치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자녀들이 왜 싸우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부딪히고 싸우는 부분은 가사분담 문제입니다. 요즘은 절반 이상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가사분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가지고 가장 많이 다툰다고 하는데요. 또한 출산을 하고 아이까지 키우다 보면 양육분담 문제로도 많이 다투게 된다고 합니다. 아침 먹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 준비까지 하려면 아침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룬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딸이라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키우다 보니 살림은 당연히 할 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옛날처럼 결혼하면 여자는 밥하고 청소하고 신부 수업해서 시집가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만 잘 벌어오면 된다는 시절은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하면 가사분담도 반반씩 나눠서 하고 육아도 반반씩 하라고 현명하게 조언하면 되느냐고 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싸운다고 합니다. 반반씩 하기로 하고 배우자가 잘 안 지키면 더 많이 싸우게 된다는데요. 저도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무자르듯 딱 반을 하라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도 사람 사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따라 현실적으로 반반씩 나눠서 집안일을 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딱 반씩 하라고 하면 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사분담은 반반하면 제일 좋긴 하지만 시간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만 더 해라. 일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도 참 힘들 거야. 딱 이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김서방이 어디서 너같이 귀한 애를 데려다가 고생시킨다니. 너 같은 애를 데려간 김서방이 배가 불렀다 배가 불렀어. 뭐 때문에 매일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도 안 도와준다니. 게다가 딸이 직장도 괜찮고 월급까지 많이 벌면 지가 얼마나 번다고 돈도 별로 못 버는 주제에 귀한 우리 딸 데려다가 떠받들지는 못할 망정 내 딸을 부려먹는다니. 이런 말을 친정 부모에게 매번 듣는다면 자기 편 들어주는 부모가 엄청나게 고마울까요? 그리고 남편과 계속 같이 살고 싶을까요?
절대 같이 못 삽니다. 이건 자식 편들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식 이혼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아들 결혼시키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아기까지 있으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들,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기는 하니. 어차피 너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애는 엄마가 주로 봐야 하는데 일이 좀 바쁘고 힘들어도 일찍 들어와서 집안일도 좀 하고 애랑 좀 놀아주고 그래라.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렇게 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결혼하고 다투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양가 경조사 문제, 양가를 언제 방문할 것인가로 많이 다투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시댁에 제사가 많다면 안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양가가 똑같이 조상을 모시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있으면 괜찮지만 어느 한쪽은 종교적인 문제로든 어떤 이유로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에 이것은 더 큰 다툼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골 뉴스가 있죠. 명절 후에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뉴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텐데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정말 바쁜데 제사까지 챙기는 것은 정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명절 제사를 없애기도 하고 제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고는 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보는 시댁에서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너희 집은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라고 부모님이 가르쳤니 대체 무얼 배워왔니까지 정말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문화적인 차이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재판 이혼하는 경우에 아들 쪽 부모님이 오시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가 제사 때 한 번도 안 왔다고 정말 괘씸하다고 한다는데요. 오기 힘들다고 해서 제사를 5번 해서 2번으로 줄여졌는데도 안 왔다고 화를 엄청 내신다는 겁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 자손들이 잘 된다는 뼛속 깊은 유교 사상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사 때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며느리를 곱게 봐줄 시댁 어른들은 없을 듯 한데요.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결혼을 한다면 무조건 참석해라. 왜 안 하니라고 화만 내기보다 자식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며느리 될 사람에게 우리 집 제사는 이러이러하니 와서 음식을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니 꼭 참석해서 모이신 어른들께 인사 정도는 해다오. 이런 양해를 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다른 일정은 몰라도 명절은 양가 어디부터 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로 많이 다툰다고 합니다. 이것도 룰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준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요즘은 예전처럼 당연하게 시댁부터 가는 문화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으니 추석과 설날 번갈아 가면서 가든지 아니면 제사가 굳이 없다면 처가부터 가는 것도 양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의가 되든 이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 우리 집은 2번밖에 안 갔는데 왜 자기 집은 5번이나 갔어?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집에 3번 더 가야 돼. 안 그러면 나도 자기 집에 안 갈 거야. 이렇게 애들 장난 같은 말로 싸우는 부부들도 많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심각합니다. 다 큰 성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걸로 싸운다고 합니다.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손주 봐준다고 친정어머니께서 가까이에 살면서 돌봐주거나 아예 몇 년간 함께 살면서 아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장모님은 사위가 내가 도와주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고마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싫어한다고 합니다. 조금 충격적이신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위가 장모님을 싫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사실이 저도 좀 충격적인데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자주 방문하시거나 집에 오래도록 함께 지내는 걸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 봐준다고 생색을 내면 안 되고 딸이 친정엄마만 자주 만나고 시댁 부모님께 소홀히 하면 마음의 앙금으로 쌓인다고 합니다. 만약에 딸이 고생하는 게 걱정돼서 도와주신다면 내 딸 도와준 걸로 끝내셔야지. 사위한테 도와준 걸로 대접받으려고 하거나
고마워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서로 불편하고 서운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위들이 에바주러 장모님이 와 계시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한답니다. 내 딸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사위 위해서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하고, 사위는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겠다는 걸 섭섭해하지 마시고 어른이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도 해 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고 계신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도 내 자식 위해서 손주 봐주시러 오셨지.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며느리 위해서 봐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려면 가장인 사위의 지위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사위가 우리 딸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 부부의 일입니다. 부부가 문제가 있더라도 부부 문제이고 부부가 해결할 것입니다. 당장 쫓아가서 단판을 짓고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 일은 부부만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위든 며느리든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배우자뿐입니다. 이제 다 커서 결혼한 자식, 부모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부모님은 잘 커서 독립한 자녀에게 무엇이든 바라거나 기대하면 서로 불행해진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죽을 때까지 이혼하니만이 가장 많이 싸우는 문제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요. 돈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입니다. 많은 게 뭐가 문제냐? 돈다발이나 맞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싸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월급 봉투를 받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용돈을 타서 쓰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어떻게든 알뜰살뜰 살았는데요. 요즘 부부들은 놀랍게도 어느 한쪽이 갖다 주고 어느 한쪽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젊은 부부도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부부 공동의 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부부의 월급을 거기다 넣고 그런 후에 각종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대출 이자 등을 내고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한 달 생활비를 계획하고 월급 비율대로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사용하고 서로 관여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각자 투자하거나 그런 것에 있어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딱 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합의한 대로 굴러가면 좋은데 어느 한쪽이 잘 모르는 곳에 투자해서 큰 돈을 잃는다거나 과도한 취미생활로 돈을 다 탕진했다거나 도박이나 술 등 유흥에 빠지거나 이렇게 헛돈을 쓰는 경우가 발각되면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 테니까 돈 다 내놔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자기가 알아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얼마가 모였는지 전혀 공유하지 않고 내 돈은 다 생활비로 쓰고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관리한다고 하고서 혹시 시댁이나 친정에 다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어디에 얼마 썼는지 다 공개해. 이런 말이 오가게 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관리하든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얼마나 투자되고 저축되고 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부모가 미리 걱정된다고 돈은 이렇게 관리해라,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다더라,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얘들아, 요즘 생활비는 이렇게 저렇게 분담한다더라. 그런 부분은 미리 정해두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야 나중에 싸우지 않는다더라. 이 정도만 얘기해 주시고 절대 이 부분도 간섭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부모님들한테 의존적인 마마보이 마마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다 보니 본인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부부간에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그렇게 부모님한테 물어본다고 합니다. 예전에 대학도 부모가 결정해주고 대학 수강 신청도 부모가 대신해주고 학교에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부모가 대신 전화해서 해결해준다는 뉴스를 보고 혀를 끌끌 찼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요즘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혼도 이혼도 부모에게 물어보고 하는 자식들이 있다니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혼하러 재판장에 와서까지 문자로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일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쪼르르 전화해서 상대 배우자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다 일러바치고 심지어는 와서 대신 야단쳐 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부탁이니 새벽이라도 택시 타고 쪼르르 달려가서 부부를 앉혀놓고 혼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절대 그 부부는 오래 함께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자식 부부싸움에는 관여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이 먼저 자녀를 마음에서 떠나보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당장 헤어질 듯이 싸웠다가도 다음 날이면 또 행복하기도 한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도 자식도 다 커서 독립하면 이제는 정말 떠나보내 주어야 자식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살 거라고 믿어주고 지켜봐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더 잘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마음에서 매어 있으면 그 자체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식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